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2시 라이브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혹시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물속에 잠긴 때 소리가 먹먹하게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귀 안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받으신 적이 있다면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 귀의 건강에 신호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답답한 귀의 정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최승효 이비인후과 원장님과 함께하는 귀코목 세상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동에 위치한 최승효 이비인후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더운데? 네, 이제 진짜 7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벌써 6월이 지나가고 7월이네요.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7월 정말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여름 하니까 또 환자분들이 여름 계절 특성에 또 질병을 갖고 찾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냉방병 때문에 감기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 하고 나서 귀가 이제 웨이도염이라든지 귀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여름에는 비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런 에어컨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알러지도 의외로 또 생겨서 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은 에어컨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구 온난화와 그쵸. 더불어 모두가 드시니까 또 덥잖아요. 사람이 또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 네.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을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여름, 강렬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전부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기를 해주시고 들어와 주셨는데 우리 공감 한방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귤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수수깡님 그리고 지영왕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요즘 제 주변에도 정말 감기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이 한자네님께서는 감기 걸리고 나서부터는 먹먹하고 약간 물이 찬 느낌이 납니다. 약 말고 일상 속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도 비슷한 증상으로 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가 안 좋다 보면 이관, 영어로 유스타키오관이 이제 귀랑 코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어서 압력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런 느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거를 이제 발살바라고 하서 다이버 분들이 이큐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를 막고 압력을 강제로 불어넣는 걸 하시는데 그게 이제 코가 깨끗하고 정상적인 경우에 가끔 하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콧물이 많거나 그럴 때는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콧물이 어디로 갈까요? 귀로 들어갈 수 있죠. 귀로 들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이큐레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환자분들 해드리죠.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하품을 하거나 귀를 막고 불면 좀 네네.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를 막고 불거나 하품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껌을 자주 씹는다. 껌을 씹는 거는 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씹으면 침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럼 침을 또 이게 삼키게 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귀가 좀 뚫리는, 강제로 뚫리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풀리면 좀 괜찮은데 이 증상이 근데 약간 좀 지속된다.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의 지속이 느껴지면 병원을 좀 내원해야 보통 될까요? 한두 번으로 풀리고 일시적이라면 괜찮은데 근데 저는 그냥 만 하루에서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빨리 오고 그 지속 시간이 하루에도 좀 길어진다. 그러면 병원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역시나 오늘은 또 지난번에 코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귀코목 세상에서 귀를 살펴봐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올라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날의 기영님이
귀가 요즘 너무 먹먹해요. 코도 자주 막히고 가래가 코로 나오고요. 코를 풀고 나면 귀가 뻥 뚫리는데 그러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귀가 먹먹해지고 코가 또 답답해집니다. 이 묽은 콧물이 계속해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제 코에 증상이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럼 안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항생제를 쓴다고 그러면 급성 부비동염, 옛날 말로 축농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산 약들은 일반적으로 비염에 해당되는 종합감기약은 비염 쪽에 해당되는 약이다 보니, 잘못해서 부비동염, 축농증에 그런 약을 쓰면 코가 더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그 콧물의 분비물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부비동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이걸 어떤 걸 사십시오, 어떤 걸 드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뭐 맑은 콧물과 재채기,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약간 알러지 비염이 의심되는 증상이라면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을 한 번 정도 먹어도 급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콧물의 색이 좀 노랗고 내가 그냥 일상적인 감기가 아닌 것 같다 하면 우선은 원인 파악을 위해 병원에 그렇죠. 와야겠네요. 예, 그런 색깔일 때는 혹시라도 종합감기약을 먹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끊어야 되고, 사실은 종합감기약으로 효과가 나온다. 네. 그거는 하루 이틀만 먹어도 짠 하고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제 이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먹었는데 안 나. 그래서 또 3일, 4일을 먹어. 이거는 좀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약간의 그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그런 골든타임도 걸까요? 중요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예,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해, 불났을 때 기름을 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왜 우리는 감기약 없고 병원 가기 힘들 때 아무것도 안 먹고 한 2, 3일 버티다 보면 나았다라는 부모님들 말씀. 맞아요.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죠. 네. 다들 바쁘고 또 애들 있고 일을 하는데 또 맞벌이 전염시킬 부모는 수도 있고. 전염성 질환도 있고, 너무 또 이제 많은 걸 알다 보니, 그리고 많이 병원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약을 안 먹고 2, 3일 참는다. 이거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 됐는데, 네. 정말 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뭐 하루 이틀 감기는 좀 지켜봐도 보통은 좋아질 사람과 나빠지는 사람이 좀 구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부비동염에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약간 네. 그 분비물이 끈적끈적해지고 농축이 되면서,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해요. 농이 쌓이는 게 축농증이에요. 분비물이 끈적끈적해면 나오지가 않고 자꾸 쌓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증상이. 그죠. 그리고 차라리 나오면 괜찮은데 잘 때 뒤로 넘어가거나 슬슬 넘어가면서 기침가래를 더 유발해서 특히 아이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제주 최승우 네. 이비인후과 의원, 최승우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푸르름님은 원장님 한 번에 귀에 한 번씩 네. 귀에서 이 찌릿하는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좀 의심할 만한 질병이 있을까요? 이제 아프다, 찌릿하는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크게 정말 귀의 문제냐, 아니면 귀가 아닌 곳의 문제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귀의 문제는 항상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마침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병원을 또 여러 군데 돌다 오세요. 진단명이 또 다 달라요. 그런 경우도 꽤 많은데, 일단 정말 아까 물놀이 하면은 웨이도염이 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웨이도염이나 이런 쪽의 증상일 때는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 봅니다.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증이 생기면, 아, 이거는 귀의 문제, 웨이도염이거나 중이염이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전혀 아프지 않고 양쪽을 비교해봐도 똑같다. 그럴 때는 이제 어깨, 이 근육의 압통, 요 귀 뒤쪽의 압통, 측두부의 통증, 이런 걸 확인해보고, 네. 여기에 통증이 근육 긴장성으로는, 근수축으로는 통증이 발생하면 그 방사통이라서 신경을 타고 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잘 생각을 못하는 쪽이죠.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귀의 통증이니까 뭔가 귀 쪽에 관련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뭉치면 두통까지 생각하는데 귀 통증은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귀통증까지 옵니다. 그렇군요. 가끔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제 환자에서 보는 경험이긴 하지만 이제 귀에서 그 우리 화면 조정 시간 때 나는 주파음 이 소리가 난다는 경우에도 요 근육하고 청력이 정상이라면 이 근육 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와, 되게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자, 두근두근님은 선생님 예전부터 한 번씩 부었는데요. 왼쪽 귀 밑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 부었다. 가라앉았다가 반복합니다. 침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를 가봐야 할까요? 예전에도 한 번씩 붓긴 했는데 약을 또 복용하면 좀 가라앉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이제 요즘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초음파를 많이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비인후과 쪽에 가셔서 초음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면은 네.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침샘이 붙는 경우에도 이제 침샘염 자체도 있지만 침샘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로 결석처럼 침샘 결석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그 침샘 속에 임파선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좀 감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네. 찾아보시면 되고 저희 병원도 저희 원장님이 같이 계신 원장님이 이제 초음파 인증이라는 걸 또 받는 약간 전문적인 과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한테 받으면 더 좋겠죠. 와, 그럼 주변에 이제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는지 네,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네요, 정말. 네. 자, 댕댕이님은 선생님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덜그럭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어 이비인후과에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니 석션으로 물을 빼주셨다는데 저는 솜을 깊숙이 찔러서 막 닦아주셔서 엄청 통증이 심해요. 귀가 더 먹먹해진 느낌인데 제가 받은 이 처치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케바케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석션으로 가볍게 빼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좀 뼈의 구조나 이 튀어나와 있다면 네. 이제 소독을 하고 물을 흡수시켜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 이제 염증이 있다고 보셔서 아마 소독을 하고 또 그거 마무리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저분은 이렇게 눌렀을 때 엄청 아팠을 거예요. 땡기거나 눌렀을 때 이 통증이 엄청났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독만 하지 않고 안에 귀가 약간 내경이 좁아지거든요. 부으면서. 그러니까 부으면 밖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귀는 딱딱한 뼈 구조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뼈를 둘러싸고 뼈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좁아집니다. 안으로 좁아지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게 되고 통증이 엄청 심해서 네.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약솜을 꼭꼭꼭 넣어서 지지대처럼 약도 흡수가 되고 네. 지지대처럼 맞춰주면 보통은 붓기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물약을 사용하면 또 약이 흡수가 되면서 잘 유지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붓기를 빠지게 해주고 통증을 조절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이면 보통은 큰 문제 없이 다 낫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의 경우는 다른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너무 아프시면 또 약간 선생님하고 라포가 깨졌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안 가거나 그렇다면 다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귀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콕대이님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중이염은 좀 자연 치유가 되나요? 다들 케바케입니다. 이게 굉장히 열이 동반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네.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고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고름이 찬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할 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난 다음에 노란 물이 나오죠 하면서 이제 삼출액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막 그렇게 감염하고 관련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하게 깔려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물이 저절로 흡수가 되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다이빙님은 아이디만 봐도 굉장히 다이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 귀에서 이제 물을 빼는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뭐 물을 빼는 방법은 뭐
다 정석이에요. 뭐 면봉을 쓰거나 이런 거 절대 좋지 않고요. 이 귀를 그냥 바닥 쪽으로 대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이 귀를 좀 당기면서 이 방향을 귀의 모양을 이제 귀가 사실 S자 곡선처럼 돼 있거든요. 살짝 네, 네, 커브가 있어서 귀를 당겨주면서 옆으로 누우면 더 잘 빠지고요. 그걸로도 좀 안 됐다. 왜? 아까도 봤죠. 귀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럴 땐 약간 이렇게 왼쪽이면 왼쪽 다리를 대고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네. 약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도 방법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많은 물이 아니라면 약간의 물기는 네. 증발이 또 되겠죠. 생활하면서. 그래서 막 출렁출렁해서 막 꽉 찬 기분이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안 빼도 네. 저절로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주기만 해도 마를 수 있고요. 증발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네. 만약에 정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면 이렇게 딱 해서 네. 눕거나 깡총깡총을 네, 조금 방향을 주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게 뒤쪽, 네. 아래쪽,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흰가님께서는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덜그럭 소리가 나고요. 아까 한 분 같습니다. 똑같은 예. 질문이었나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냉냉냉님이 외이도염 통증이 심할 때 응급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응급은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사실 응급실에 가도 요새같이 사실 의료 대란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전문 의사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외이도염뿐만 아니라 통증이 심한 급성 중이염일 때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밤에 아기 둘러 업고 응급실 가서 엄마 아빠 다 고서 아기까지 고생하지 말고 그때는 애니펜 상품명을 지금 죄송한데 얘기할게요. 맥시브행 같이 이제 소염 작용이 있는 해열제가 있어요. 타이레놀은 그냥 진통 해열이고요. 네. 뭐 애니펜, 맥시브펜 뭐 이런 쪽 약들은 소염 작용이 같이 다요. 뭐 브루펜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약이 해열제가 있으면 그런 해열제를 한번 먹고 아침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예. 소염 효과가 있는. 네네. 네. 그 브루펜 계열, 브루펜 타이레놀이 아닌 계열.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그 아기를 열내릴 때 교차 복용을 그렇죠. 하라고 예,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의 이제 엄마들이 생각할 때 빨간색이 타이레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다른 색상의 예. 네, 소염이 약간 주황색이나 포도 색깔. 포도 색깔 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덕님께서는 이명과 이석증 귀의 압력 참으로 인해 어지러움증이 유발돼서 큰 병원에서 약도 받아 먹고 지금은 좋아진 상태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라고 하시던데 재발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영이나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조금 이제 어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하시라고 하고요. 일단 이명과 이석증은 이제 어지러움으로 약간 표현을 바꾸면 이제 메니에르 쪽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메니에르 병은 특별하게 운동을 많이 하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네. 적절한 운동이 좋고 그 다음에 짜게 먹지 말고 수분 섭취 잘하고 이제 뭐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섭취를 줄이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수영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제 최승현 원장님과 함께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네. 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김영덕님께서 메니에르병 뭔가 생소하고 알고 싶다 하시면은 검색창에 비욘디 검색창에 최승현 원장님과 함께 했던 방송을 다시 보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태우건님께서는 덧붙여서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후레쉬를 비친다, 전등을 손전등을 비친다 하는데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모기나 빛을 좋아하는 애들은 날아서 날아올 수 있지만 네.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죠. 더 숨어요? 더 숨는 게 아니라 고막을 찢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은 그 조심해 어떤 벌레인지 모를 때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막 석유를 붓는다 이런 방법. 요새는 이제 알코올을 부어서 네. 약간 질식, 뭐 익사 이렇게 시켜서 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바퀴벌레는 정말 제가 처음 봤던 레지던트 때 처음 봤던 게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간 아이였는데. 어떡해.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선배 따라다니면서 응급실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네.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현미경을 보면서 빼려고 딱 봤는데 선배님 한번 봐봐요. 그래서 딱 봤다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냐면 그 바퀴벌레 다리에 털 하나하나가 너무 현명하게 잘 보여가지고 빼서 겨우겨우 뺐긴 했는데 바퀴벌레가 정말 벌레 중에는 정말 골치 아픈 벌레입니다. 아니 어쩌다 그게 귀에 들어갔을까요? 잘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알코올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네. 집에서 그냥 알코올을 집에서 하기가 그게 쉽진 어렵죠. 않죠.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아까처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귀에 만약에 이제 벌레가 들어간 느낌이라고 좀 네, 느껴지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귀에서 포덕 날개가 있는 애들은 포덕포덕포덕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겠죠. 네. 그 엄청 크겠죠 귀에서 나니까. 어머머머. 그 다음에 통증도 유발될 수 있죠. 아. 바퀴벌레 같은 애들은 이제 막 걔는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귀 안에서. 그리고 날카로운 발로 막 이렇게 긁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치면 이제 멍해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삭삭하고 돌아다니는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벌레가 들어가면 이건 벌레다라는 게 좀 확실히 네. 시각적 소리로 들리는군요. 가끔 이제 날파리 같은 너무 작은 하루살이나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은 모르고 지내시다가 와서 제가 귀 보고 빼드린 적도 있고요. 그다음 요새 강아지들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다 보니까 진드기가 개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한번 그 진드기는 이제 보통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쪽에 있는 진드기들은 그 진드기가 이제 귀 속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어서 풍선처럼 빵빵해지니까 귀마개처럼 귀를 막아서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인 줄 알고 오셨던 분도 있고 한 분은 요새 흡혈진드기라고 해 산에 갔다가 산에서 또 진드기가 안에 들어가서 네네네네. 흡혈해서 들어와 있는 거 빼드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와 정말 많은 벌레들을 만나셨군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정수님께서 비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 최근 축농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심하지는 않다는데 가끔 한쪽에서 농이 나온다 해요. 괜찮다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축농증은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네. 물론 한쪽으로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특별한 이상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이 아니라 오히려 일직선에서 생기는 축농증은 조금 자세히 봐야 되고 조금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요.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쭉 남겨주셨는데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샤워나 코 세척 후 코를 뺀다고 너무 열심히 풀어서 코와 귀가 너무 아프고 이명도 심해졌어요. 이 축농증 판단해받고 나서 가끔 눈이 나는데 얼굴 한쪽 면 전체가 뒷목부터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고요. 코도 너무 아파서 숨 쉬는 자체가 힘듭니다. 일단은 코를 세게 푸는 건 당연히 귀에 좋지 않아요. 압력이 아까 말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이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푸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코 세척도 가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다가 실수로 그 이관을 타고 물이 들어가면 귀가 아프면서 중이염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적당히 적당히. 과하지 않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고 이 얼굴 CT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그 축농증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문제인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편두통이 따로 왔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을 구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이염이요. 스트레스에도 생길 수 있나요? 스트레스는 뭐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이염에는 매우 드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단 이제 만성 중이염이나 가지고 있던 중이염이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자, 우리 피디님께서 아까 메니에리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남기신 분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네.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놀장놀장님은 귀도 노화가 많이 됐나요, 원장님?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노화가 됩니다. 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귀도 노화가 되고 목소리도 노화가 되고 우리 몸은 다 노화가 되는 거고요. 귀는 당연히 이제 노화라는 거는 뭐
모든 부분이 비슷해요. 잘 관리해주면 좀 늦출 수 있지만 그냥 뭐 옛날에 젊을 때 생각해서 계속 똑같이 생활하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뭐 대부분은 루틴이에요. 술, 담배 멀리 하시고 귀니까 이제 소음을 멀리 하시고 이어폰 같은 거 오래 끼지 마라. 또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보호 장구를 꼭 잘 해라.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그 밖에도 뭐 혈액순환제라든지 이런 귀에 대한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아주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너무 현혹은 되지 마시고 귀가 좀 안 좋을 때는 좀 빨리 병원에 가서 내 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귀도 받아야 된다. 왜? 귀는 나빠지는 걸 잘 몰라요. 서서히 나빠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조금 나빠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5년 뒤에 왔더니 보청기 끼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귀에 대한 부분은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과 조금 안 좋을 때 빠른 진료를 해주면 네. 좀 약간 차단하거나 억제할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고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치료를 받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건강관리 저속노화의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뭔가를 더 먹고 영양제를 먹고 이러기보다 내 귀가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을 좀 차단하는 거 그쵸. 네, 너무나 중요할 것 같네요. 또 환경 자체가 되게 시끄러우신 분들은 좀 이게 보호 장치를 착용하시기도 하지만 일부러 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귀의 그 손상은 소리가 커서도 문제지만 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어폰을 꼭 써야 되면 볼륨은 최대한 작게.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끊어라. 한 20분 정도 들었으면 한 10분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30분을 들었으면 10분을 쉰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귀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타임을 꼭 넣어주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이 TV 틀어놓고 자거나 네. 아니면 노래 들으면서 잠이 온다 그러지 해서 말라고 계속 끼고 자시는 저희 분들 애들한테도 제가 좀 혼내거나 있으시거든요. 솔직히 화를 낸 적도 있죠. 네. 너희 아빠가 입이 누룩했을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정말. 정말. 네, 우리 또 저속노화의 시대인 만큼 우리 귀 건강 관리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생방송 2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최승현 원장님과 함께 들여다보는 귀코목 세상 중에 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지금 실시간으로 남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그리고 뭐 연령대가 나이죠. 성별 그리고 최근에 좀 겪은 증상들이나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좀 세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너무 더워서 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계속 틀고 이 바람을 맞으면 혹시 귀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뭐 귀에 직접 맞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어쩌면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옛날 선풍기는 소음이 꽤 심했잖아요. 맞아요. 요즘 선풍기들은 소음에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나친 소음만 유발이 안 된다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자, 트림러너님은 저음성 난청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도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정확하게는 저음역에 생기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청력 주파수가 다 다운되는 게 아니라 낮은 이 목소리로 치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중저음 저음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간음, 뭐 아가씨들 목소리처럼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고음.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그 저음력이 낮아지면 아까 잠깐 청력 얘기를 했었는데 귀가 멍멍할 때는 그쪽 부분 청력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낮은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도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준해서 치료를 하는데 다행인 거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떨어진 것보다 치료가 잘 되고 제 경험상으로는 치료 용량도 좀 줄여서 치료해도 좋아질 수 있고요. 먹는 약이 못 먹는 상황이라면 고막에다 직접 주사를 놔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치료는 잘 된다. 하지만 원인은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고 저음역 난청이 자꾸 재발이 잘 되거든요. 치료해도 잘 낫지만 재발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메니에르란 병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음역, 중간음 다 떨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저음역 난청, 돌발성 난청은 빨리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고 잘 치료해주고 이제 항상 재발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둬서 관찰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은 약간 응급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멘트에다가 재발 시에는 꼭 뭐 기다리더라도 접수를 해주라든지 전화 네. 접수를 해주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은 배려를 꼭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반복해서 떨어지지만 꽤 잘 지내고 네. 손상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대학병원이든가 육지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응급상황 시에 바로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차라리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조금 네. 규모가 있고 검사 잘 되고 이런 곳이 있다면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자기 불편할 때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이런 환자분들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속적인 네, 관심과 중요합니다. 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하겠네요. 있고 제주도가 좀 많습니다. 왜일까요? 약간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저음성 난청. 저음역 돌발성 난청. 네. 저음역 돌발성 난청. 네. 자, 오정수님께서는 축농증 판단을 받고 나서 가끔 농이 나오는데 이 얼굴 한쪽 면 전체가 뒷목부터 편두통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코도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게 아까 힘듭니다. 그분이시네요. 네. 오영수님. 축농증은 심하지 않고요. CT는 2번 찍었습니다. 네. 많은 고민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부분을 봐야죠. 이건 내시경도 봐야 되고 사진을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축농증이 심하지 않고 두통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편두통 따로 봐야 되고요. 아까 뒷목도 아프다고 아까 근육 얘기했잖아요. 네. 이 근육 때문에 올라오는 통증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거는 한번 면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영막님, 원장님 귀에서 간헐적으로 삐 소리가 나고요. 가끔씩 귀에 먹먹함 증상도 있는데 혹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하죠. 약물로 치료하고요. 일단 청력에 큰 문제가 없는데 꼭 청력 검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청력이 큰 문제 없이 삐소리가 나고 먹먹하다. 그러면 약물 치료도 비교적 좀 빨리 오셔야 돼요. 늦게 오면 힘들고 빨리 오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청결나무님은 귀를 한 번씩 팔 때 살짝만 깊숙이 넣으면 귀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혹시 고막을 건드린 걸까요? 가능성 높죠. 가능성 높고 귀의 크기라든지 귓구멍의 넓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다른 환자분한테도 환자분은 귀가 너무 넓어서 그냥 잘못 넣으면 바로 고막 찔른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귀를 파지 마십시오.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다 고막 찔러서 터지면 이제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원장님과 방송을 할 때마다 뭔가 귀를 잘 후비거나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겠다. 깨끗함을 위해서. 네. 네, 오히려 그러다가 더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길 수 있다. 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수석강님은 와 귀에도 영양제가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뭐 영양제라고 만들어져서 홍보하는 게 많긴 한데 특별한 영양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방을 하는 약들은 보통은 혈액순환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은행잎 제제해가지고 네. 그런 쪽을 일반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런 쪽을 쉽게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냥 하루에 한 알 정도 먹고 있어요. 오, 그래요. 한자네님께서 우리 최승효 원장님의 말씀 척척에 믿음이 갑니다 해주셨고요. 푸르름님은 보청기의 경우 이 병원 진단을 받아야만 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이거를 보청기는 병원에 진단 없이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 보청기는 사실 약간 상업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을 중간에 네. 연결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 문제가 제기가 있어도 선생님들이 제기를 보청기 업체 쪽에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도 대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장애 진단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국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서 가야죠. 네. 자, 두근두근님은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어질어질해지는데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약간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노이즈 캔슬링 처음 차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순간 주변에 사물이 나와 주변이 다 차단되는 기분? 약간 그런 게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고 이제 겁이 나면 어지러운 느낌으로 올 수가 있죠. 그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손옥사님이 비욘디 채널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 66세 여성입니다. 한 번씩 삐 소리도 나고 먹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 말이 울릴 때도 있는데 이런저런 게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우연히 한 번씩 나는 거는 저는 그래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주변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기본 청력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무리 이런 게 자주 있다 그래도 뭐 잠깐 그러다 풀리고 네. 그리고 횟수가 뭐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치료를 추천하진 않고요. 이제 코 쪽에 문제 아까 코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환자분들 질문에도 네. 코 쪽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요래요래님은 선생님 한 번씩 귀가 습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면봉으로 귀를 후벼보면 역시나 면봉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습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귀지 자체가 젖은 귀지인 경우도 많죠. 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재밌는 얘기지만 육지 쪽은 거의 다 마른 기지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는 반대로 젖은 기지가 많아요. 지역 특성도 있고 약간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결합돼서 그런 거니까 젖은 기지일 때는 저런 일이 좀 많고요. 습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웨이도염, 중이염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씻다가 물이 들어갔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자꾸 면봉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자, 방콕대리님이 귀가 막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걸까요? 중이염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하루 이상 지속되면 중이염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이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네. 압이 차는 현상이 비행기 탔을 때처럼 평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검진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음역 돌발성 난청이나 그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저런 현상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귓골목 세상 중에 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또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3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남기시면 또 바로 즉각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냉냉님은 원장님 귀에 먹먹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코를 세게 푸는 거 좋지 않고요. 이렇게요. 네, 아니면 코를 뭐 너무 들이마신다든지 아까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코 막고 바람 부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예, 그래야 시원할 것 같아요. 예, 그 먹먹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바람을 강제로 압력을 넣는 방법은 좀 지나칠 경우에는 고막이 터진다든지 안에 있는 달팽이관하고 연결되는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손상이 된다든지 해서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세게 하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분이 좀 과음을 하고 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구토를 하시다가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심하게 토했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청력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토하다가요? 예. 너무 심하게 토했겠죠. 무섭네요. 네. 약간. 그리고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약해질 테니까 그런 막들이. 그래서 강제적인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자, 김영덕 씨는 이제 원장님 귀 먹먹함이나 난청이나 이 청신경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초기 신호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귀 먹먹함이라는 건 이제 증상이잖아요. 네. 난청이나 청신경 이상은 이제 질환, 그런 질병이고요. 약간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난청이나 청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먹먹함이나 난청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먹먹함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먹먹함이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볍게 먹먹할 때는 아까 말한 이관 쪽의 문제, 네. 코나 이런 충동증이나 비염이 심하다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난청이 동반되면서 먹먹할 때는 저음역 난청이라든지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네. 메니에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청신경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청력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져요.
뭐 약간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정말 딱 눈에 띄게 갑자기 막 소리가 좀 예, 작은. 이명이 심하게 들린다든지 그럴 때는 돌발성 난청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제 약물 치료로 잘 안 될 때는 항상 MRI를 촬영해서 청신경에 종양 같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 귀지 같은 경우 그쵸. 빼내는 그런 기구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 근데 좀 스스로 제거해도 될까요? 저는 그래요. 귀지는 항상 그 입구까지만 입구까지만. 덜렁덜렁 하는 것만 손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근데 뭔가 해라. 이게 심리가 또 속의 것까지 이렇게 프레쉬를 비치다 보면 또 깊숙이 빼앗고 오는 그렇지 느낌.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면봉 팁이 끝에가 둥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걷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랑 그 면봉 끝이 거의 맞아서 움직일 수 없다면 네. 오히려 저쪽을 자꾸 밀어넣게 돼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젖은 기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묻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꾸 저쪽으로 꾹꾹 다지게 되죠. 다지고 다지면 꾸덕꾸덕해지게. 그러면서 단단해진 아주 큰 기마개처럼 막혀서 안 들려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귀지는 약간 네. 귀가 그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약간 기름기도 있고 항균 물질도 들어있어요. 우리 네. 몸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스개로 코딱지는 빼야죠. 이제 귀지는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송혜원 아나운서 귀 뭐 소독해주다 귀지가 떨어지면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코딱지는 저도 못 잡아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귀지는 내가 우리 몸이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거예요. 네. 코딱지는 콧물하고 먼지가 엉켜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다르다. 네. 귀지를 자꾸 코딱지랑 비교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귀지는 우리 몸의 보호막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트릭랑아님은 원장님 자강강청? 자가강청. 자가강청? 네. 이건 뭔가요?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목소리가 크게 울린다,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러고 있으면 내 목소리가 울리잖아요. 네.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가강청은 이제 내 말소리가 울리는 현상인데 네. 뭐 중이염이 좀 있을 때 아니면 아까 말한 저음역 난청이 있을 때라든지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압력 차는 것처럼 이관 기능이 안 좋을 때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청력 검사를 꼭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가강청. 네. 그러면은 이게 또 감기나 알레르기 때문에 또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실 때도 당연히 많죠. 많이 오고 중이염이 생기는 이유도 감기에서 시작되는 거고 오늘도 왔던 분이지만 축농증이 심해서 감기가 온 어른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코랑 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감기가 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많고요. 네. 이제 돌발성 난청, 뭐 어지러울 때 생기는 전정신경염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바이러스랑의 관련성도 많이 제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전정신경염이나 돌발성 난청이었을 때 항바이러스를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자, 우리 청결나무님께서는 원장님 아기들이 병원 가면 귀를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귀지가 너무 많아서 잘 못 보고 아이가 아파하는데 이럴 경우엔 파내야 될까요? 파내는 거는 선생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애들을 봤지만 네. 저는 여름철에는 귀지를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수영을 하고 물놀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귀지가 보호 물질이에요. 물도 덜 들어가고 세균이나 이런 감염에도 버티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엄마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귀지야, 귀지 마 이러면은 여름에는 안 건드리는 게 낫다. 내가 고막이 보이지 않는다면 빼겠지만 네. 얘는 보이니까 놔두고 물놀이 다 끝나고 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는 거는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아과 선생님들은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진짜 열심히 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네. 쉽지가 않고 다치기가 쉬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쪽에 오셔서 귀지를 안 빼고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면 빼야죠. 볼 수 있게. 네. 저도 이제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겠어요. 예전에 뭔가 빼줘야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특히 여름에는 조금 더. 네. 솔직히 저도 그냥 빼주는 게 편해요. 뭐 수가도 발생하고 하지만
저는 제가 귀찮아도 설명을 하죠.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뺍시다. 네. 그렇게 하면 뭐 다 싫어요, 빼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네. 수수깡님께서 네, 원장님 작년에 귀에 물이 들어가서 한 달간 귀가 먹먹했거든요. 이럴 경우는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되죠. 한 달은 너무 길고요. 보통 귀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루 정도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루 지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네. 자, 두근두근님은 귀코목 세상의 장면 너무 찰떡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코를 살펴봤고, 귀를 네. 살펴봤고, 목이 곧 다가오나요? 한번 고민 중입니다. 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셔서 네. 2편을 한 번 더 할지 어. 아니면 목으로 넘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 만큼 우리 최승효 원장님과 방송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주제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댕댕이님까지도 다뤄야죠. 제가 네. 읽었습니다. 네. 댕댕이님한테 바로 답변 드리면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꼭 병원에 오셔야 돼요. 작게는 귀지,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크게는 고막이 터지거나 메니에르, 어지러움 쪽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먹먹함 증상이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귀도 너무나 우리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 좀 저속 노화가 핵심인데 이제 귀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알려주신 팁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여름철입니다. 물놀이 많이 하시는데 네.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누워서 아까 일자로 네. 만들어서 잘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꿀팁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냉냉냉님이 오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최승효 원장님과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오후 2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옥서님도 나갔다 와서 제 질문이 지나가 다시 듣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최승효 이비인후과의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